저 노승일 부장께서는 예. 지금 박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럴 줄은 예. 뭐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K스포츠재단 만들고 이럴 때는. 아, 그렇죠. 감회가 예.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럼 그때 막 스포츠재단 만들고 어디서 막 돈 따오고 이런 얘기 듣고 할 때는 네네. 이 정도 뒤에 뭐가 있을지 상상 못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했던 게 이제 독일에 가서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 뒷배가 이제 박근혜다라는 걸 이제 대충. 제가 대충은 이제 알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밝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촛불도 일어날 수 있던 그걸 직감했군요.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예. 그 노 부장이 직접 그 문자 보내지 않았나요? 최순실한테 입금됐다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를 담당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삼성에서 입금됐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아니 근데 돈 문제는 네.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맡기거든. 그러니까. 안 맡기죠. 최순실 씨가 왜 우리 노부장한테 이렇게 신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독일에 도착을 해서 몇 년?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로 도착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삼성하고 계약을 해요. 딱 보름 만에. 그리고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장남수라고 그 장승호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인척 관계 아니면 돈 안 맡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문회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노승일 그 부장님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사람은 정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도 부장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정동춘 이사장이 뭐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거 하면 뒤에서 막 째려본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맡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또 못 믿어가지고 잘랐잖아. 그래서 이제 삼성에 이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예, 작은 돈에 최순실에 관련된 작은 돈은 맡겼다가 그다음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인척한테. 근데 내가 최순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큰 돈을 막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네네. 직원들 몇 푼 안 주려고 하다가 다 적응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부장한테도 뭐 250 주니 얼마 주니 했다가 예, 예. 약속 안 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애초부터 저를 길게 고용할 생각은 없었고, 짧게. 바로 가서 독일 가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태할 때까지 얘기했고, 영태가 그러면 과거에 썼던 그 친구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1개월 만에 제가 이제 해골당하잖아요. 해골당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사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짧게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요 대목에서 그 노승일 부장이 새로운 학설을 창시했어요. 예. To speak theory. 이쑤시개 이론. 예. 나를 이쑤시개 취급한다. 그렇죠. 쓰고 버리는. 네. 그렇지. 이쑤시개는 항상 몸에 안 갖고 다닌다. 두 번 못 쓰죠.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쑤시개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예. 이렇게 버림당하는 경우를 가지고 앞으로 to speak theory를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쑤시개 이론. 오늘 방송 평상시와는 달리 조대진 변호사 또 노승일 부장 스페셜 멤버들이 왔는데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미 이자였잖아. 이 조대진 변호사는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재미로워. 재미가 있어. 만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피의자 박근혜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심거리는 지금 한참 우리 녹음한 도중에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검찰이 박근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아니면 집에 돌려 일단 보낼 것인가 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우리 저 정철영 의원께서 예측 한번 하시죠. 제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숫자 게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8대0 헌재 인용도 맞췄고 다 맞췄거든. 원래 그 숫자대로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시간 조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우주의 숫자의 질서에 맞는 거야. 예? 18년 청와대에 살다가 은둔 18년, 정치 18년, 18대 대통령, 그리고 20대 18차 본회의에서 탄핵.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8대0 이렇게 됐으니까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밥 먹는 시간 지금 아마 밥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밥 아니요, 밥 먹고 2시 반부터 재개했다더라고. 아, 이제 저녁밥 먹을 저녁밥. 저녁은 네. 죽 먹는데. 네, 저녁밥 먹고 아마 이제 또 한 3시간 반 정도 하면 아마 이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조사를 받다가 너무 검찰이 예리한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오늘 다 조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9시 정도 됐을 때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심야 조사를 다음번 차배 조사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는 넘어서 만약에 조사를 계속 한다면 검찰은 오늘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할 거고요. 그렇죠. 한 번에 원하기를 끝날 텐데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면 한 번 더 갈 수 아니 있을 근데 것 같습니다. 12시 넘으면 이제 철야 조사잖아요. 예, 11시 박 넘으면. 대통령이 또 아까 그것처럼 거부하면 어떻게? 영상 조사처럼. 거부하면 이제 조사는 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루에 끝내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의 방식상, 변론의 전략상 다음번에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검찰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니까. 제 예측은 예. 이미 뭐 리허설까지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대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번 나오기는 번거로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한 번으로 합의를 할 것 같고 이제 구속 여부는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심 사항인 것 같아요. 일선 수사검사들도 이제 의견을 내겠지만 저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맞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대한민국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범 다 구속됐잖아. 공범 구속됐잖아. 주범이 박근혜잖아. 맞습니다. 형평성. 그러면 조직폭력배도 주범을 잡아놓고 종범이나 공범들을 좀 봐주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관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친다? 아니 오늘 치진 않아. 귀가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박근혜는 오늘은 안 치고 일단 귀가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수기를 해서 심각한 수기를 해서 이제 결정할 텐데 핵심은 뭐냐? 민심이에요. 민심이 들끓으면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 어제장가요? 보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국민 여론이 87.2%. 그리고 구속영장 쳐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68.8%예요. 자, 그러면 정 의원님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은 치긴 치는데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죠. 자, 조 변호사. 저도 구속영장은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 주변 사람들은 쳤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면 박 전 대통령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기는 할 텐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수수색도 안 했거든요. 충분히 압수수색도 안 했기 때문에 영장은 치지만 기각될 수 있을 정도로만 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또 수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믿고 싶지만 어쨌든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 또 이제 강요죄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로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수사 의지 쪽을 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목에서 예. 진짜 내가 저도 이제 법조 사륜 출신이거든.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 지금 최고죠. 제가 구속자 2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이번에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을 왜 안 했냐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증거 인멸해서 가지고 나올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야. 그렇죠. 그것은 구속영장을 치는데 가장 강력한 명분이거든요. 가보니까 증거를 다 인멸했다더라. 어떻게 또 인멸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보통 이제 박근혜 이 뇌물죄라든가 강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주 우려 이런 거보다는 주거가 일정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인멸 부분이잖아. 구속영장을 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지탄받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치는데 강력한 게 뭐냐면 압수수색을 갔어. 증거가 다 없어졌어. 파쇄기를 다 없애버렸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구속을 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이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어떤 꼼수냐.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영장을 허술하게 신청을 해. 저도 그리고 법원으로 밀어. 핑퐁. 네. 우리는 열심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근데 법원이 기각했다. 요건 법원이 먹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오늘 칠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은 안 치고 오늘 안 쳐? 한 모레쯤 치고요. 모레쯤 치고 실질 심사는 한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틀 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예, 거처럼. 예. 예. 2, 3일간 이렇게 한 다음에 결단을 한 것처럼 영장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법조 살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 고문으로 로봇 검언으로. 됐고요. 노부장님 답 예측 한번 해보세요. 예측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저는 뭐 체육인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특검을 했다. 특검이면 오늘 했다. 오늘 쳤다 특검이면. 네, 특검이면 오늘 쳤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본인이 검찰 조사도 받아봤고 예. 특검 조사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처음에 서울지검은 느낌상 제가 갔을 때는 애초에 뭐 수사 자체를 덮으려고 했던 뉘앙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한테 검사님 두 분이서 전화 왔거든요. 한 분은 6층에서 전화 왔고 한 분은 10층에서 전화 왔어요. 10점 특수부. 예. 근데 6층에서 전화 온 그 검사님은 오늘 들어오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10층에서 전화 왔을 때는 그럼 내가 내일 가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0층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특검이면 오늘 쳤다. 근데 특검 수사 때는 그러면 수사관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던가요? 아, 그럼요. 특검은 좀 뭔가 틀렸어요. 정말 특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지검에보다 특검 갔을 때는 조사 자료, 뭐 증거 자료나 뭐 자료들, 그다음 준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돌아갔었어요. 특검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지검에서 제가 조사받을 때는 조금 느슨한 감이 있었는데 특검 갔더니 속도가 상당히 빨라더라고요. 속도가 빠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결제 라인이 간단해. 박영수 특별검사 딱 하나 있어.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층층 시야야. 뭐 그냥 윗선 하다 보면 검찰총장까지 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시간이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느리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오늘 안 치고요. 아까 뭐 이틀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더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있다가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검찰의 계략설에 좀 한 표를 던지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꾸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의심 안 할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특검으로부터 검찰이 넘어왔는데 압수수색 민기적거리는 거 보고 또 아직도 본인의 생각들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하고 어렵게 우리 노승일 부장 모셨으니까 엊그제 그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송환을 결정했는데 네네. 이제 뭐 불복해가지고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네네. 갑자기 정유라 변호사가 사망해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변호사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 영향은 없는데요. 이제 다만 그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정유라 씨가 제일 멘붕이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략만 확고하다면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하게 되면 항소 결정 날 때까지는 또 딜레이 되는 거죠? 일단 구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그 위에 상급법원으로 가는데 대부분 덴마크에서는 이제 거의 체류에 관련된 부분을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 위에 상급법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되게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 인권재판소에 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꽤 오래까지 최순실 씨의 재판이 갈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정유라 본인의 선택 같아요? 아니면 제3자가 코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순실 씨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네. 노부장 어때요? 저도 똑같이 최순실 씨 영향이죠. 그러면 네. 그 노부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네.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예. 야 아우디션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 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말타는 장면이 이렇게 노승일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야, 제가 이거-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를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구해야 되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를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좀 감사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승일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안 터질 때인데 왜 그렇게 네.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독일 도착하자마자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쪽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처음 때는 갔을 때? 예, 2015년 8월 11일? 예. 도착했을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녀라. 항상 다닐 때. 희한한 사람. 근데 그 집을 봤는데 온통 블라인드가 쳐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이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뜨겁거든요. 뜨겁기도 하지만 또 따가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었나 보네. 그렇죠. 그 아이를 감추고 싶어서 저보러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 아버지랑 같이 갔나요? 맨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정유라가? 예, 당시에 제가 독일 도착했을 때 정유라가 있었고 그 나머지 그 남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기 아빠. 정유라의 그 애기 아빠, 그 이제 정유라의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이렇게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유라 결혼은 했었나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한 걸로 알고. 그럼 이혼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혼 근데- 관계지. 사실은 해소입니다. 사실은 그 해서. 친구는 그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 예. 신. 그쪽에 오죠. 그러면 아이 아빠는 언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쯤으로 알고 그럼 있어요. 몇 개월 살지도 않았네 독일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봤나요? 뭐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주로 그 정유라가 이제 그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그 남편은 정유라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정유라는 남편한테 막 욕을 해요. 그 모친인 최순실한테도 막 욕했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 났던데.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말을 안 탄다 그랬거든요. 네. 왜 말을 안 탔냐고 했냐면은 그 블라인드 쳐 있는 그 집 안에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똥을 안 치운 거예요. 똥과 그다음에 이게 그 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 뭐 변과 뭐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방 안에서. 거실이면 뭐면 그게 단층짜리 집이었었거든요. 냄새가. 예. 근데 개들도 조그만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청 직원이 2명이 왔었어요. 여자분 2명이. 문을 열었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3마리, 그러고 돌도 안 지난 애기.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8월 달이었으니까 한 110일,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깐난쟁이.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순실한테는 그거를 다 감췄었고, 정유라는. 그래서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 정유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되게 모녀지간에 붙은 거예요? 세게? 그렇죠.
이 XX 같은 누구야? 뭐 그러니까는 XX 나는 이제 말 안 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씨발 나 말 안 타! 이랬구만. 시원하십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아, 이거 또 뭐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 뭐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편집하세요. 팟캐스트가 이재미를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노승일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그러니까는 허가 취소, 문체부에서, 등록 취소.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 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예.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지금 거 문제가 같아요.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쳤대요. 야,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네.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예.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 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돼요.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이지만 좀 보이는데요. 일단 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저작권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일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소송. 자,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네.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네네. 국고 환수가 네.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렇든 그렇지.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부장님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예. 지금 몇 물론 명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 변호사한테 연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이지만 살림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도록 하고. 예.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 저 사람 돈 많아.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노승일 부장 얘기를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예. 노승일은 최순실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연을 맺었을까?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하고 처음 만나게 됐는데 14년?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에서 다른 증권회사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태한테 전화를 받고 영태가 좀 이력서를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래서 최순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공이랑 다른 데로 갔으니 이제 뭐 전공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고 남자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명예를 쫓아다녀라. 그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이야.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니 그냥 같이 좀 해보자. 그럼 그때부터 왁구는 다 짜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골격을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쑤시개. 예. 당시에 제가 최순실하고 처음에 사단법인 작업했을 그 장소가 압구정동에 있는 그 TV조선에서 나왔던 의상 샘플실. 거기였어요. 거기에는 앞편에는 의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뒤편에는 최순실의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순실 집무실이 있었고 최순실이 책상 뒤에는 금고가 허리춤에까지 오는 그 금고가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페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한테 페이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미르재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일을 다 같이 보셨나요? 아닙니다. 미르재단은 별개고요. K스포츠는 별개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한국체육대학, 한국체대 출신이고 배드민턴 전공이었죠. 네네. 그리고 총학생회장 출신이야.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솔깃하긴 하네요. 당신 전공 일이다 이제 예, 명예를 찾아라. 예. 처음부터 부장 타이틀 달아줬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부장 타이틀 먼저 달아줬죠. 그럼 부장이라 그러면 원래 좀 월급이 많다고 생각될 텐데 첫 월급은 많았습니까? 첫 월급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그런데 한 달만 해보다. 제가 그래서 영태한테 월급 붙여달라니까 영태가 300만 원 붙여주더라고요.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고영태도 월급이 비슷했어요? 영태는 저보다 좀 많았겠죠. 근데 영태는 그 최순실이 이제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이런 걸 많이 시켰거든요 영태한테요. 네. 그럼 영태가 가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좀 있었겠네. 없었죠. 그 돈이 거기서 다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는데 뭐 싼 거 짜장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태 얘기가 그거예요. 강남에서 둘이 식사하면 30만 원 돈 나오는데 점심을 먹으면 그거 10번 만나면 300만 원이다. 근데 그 돈을 안 줬어요? 따로? 따로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독특한 사람이네 최순실 씨. 그럼 해고되고 언제 다시 콜백한 겁니까? 해고되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한 야인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배드민턴 레슨하고 밤 11시부터는 구리 농수산물 시장 가서 생선 나르고 오전 11시까지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그러고 이제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 후가 2015년 8월이에요? 8월 11일? 예, 2015년 8월 11일 날 그 전 1년 4개월 전에 최순실을 한번 만나긴 만났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과 만나고 일도 1개월 정도 하고 해고를 당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났을 때는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뭐냐 그러니까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대표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 누가 개입이 됐냐 이게. 그랬더니 최순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었죠. 이번에는 자료 충분히 한번 내가 모아본다. 그랬었구나. 1년 4개월 전에 갑자기 해고당하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터트리려고 했었는데 갖고 있는 게 진짜 미미했어요. 자료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하지를 못했었어요. 조문아님 어때요? 처음 뵀죠? 처음 뵀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들어간 거 아니십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아닙니다. 제가 2014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사단법인 만들자 그러고 받았을 때 그때 터트리려고 했었어요. 사단법인이 아마 6개월, 8개월 더 갔으면 그때 터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은 최 목사의 딸, 최태민의 딸, 그 최태민과 박근혜 뭐 이렇게 막 구도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무슨 일이었어요? 권력형 비리. 김종이
문체부 제2차관이었을 때요. 예. 김종이 2개의 문건을 갖고 와요. 하나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하나는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은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무조건 주겠다. 그 다음에 운영권까지 주겠다. 당시에 2개의 스포츠센터가 적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겠다 그래서 봐라. 이거 이상한데? 그럼 좀 더 모아서 이걸 그냥 검찰에 갖다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014년 2월 달에. 그렇죠. 2월부터 3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해고가 되면서 자료도 만약에 제가 일산이나 분당이나 들어갔으면 그거 자료 축적해서 그냥 다 바로 터뜨렸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이다처럼 느꼈던 것은 그 헌재 재판에서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서석구 변호사랑 그래서 원전이 그렇죠. 높였었죠. 원전이었었죠.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다 대통령만 중요하냐. 국민이 하찮은 거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죠.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래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한테 한 얘기예요. 박근혜는 본인은 왕이고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구조에서 국민은 아직까지도 백성으로 본 거죠. 신하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일침을 가했던 거예요. 이제 뭐 재판이 한창이잖아요. 최순실 재판, 뭐 김종 재판, 네. 뭐 증인으로 여러 번 선택됐을 것 같은데. 최순실 재판을 갔었죠. 네. 언제 나가기 전에 최순실 재판 갔고 최순실 재판 가서 이경재 변호사랑 또 언쟁이 높았었죠. 근데 최순실이랑 만났을까요? 최순실 재판 가서. 만났죠. 최순실이 어떻게 레이저를 쏘든가요? 어떻든가요?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오른쪽 바로 앉아 있어요. 최순실이. 어깨 쪽으로. 예, 오른쪽 예. 어깨 쪽으로.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를 응시하고 있으면.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최순실하고 눈물을 마주쳤죠. 그러니까 한 20초에서 한 30초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피했어요, 눈? 예, 제가 안 피했죠. 서로 안 피한 거야? 네. 누가 이겼어, 눈싸움? 예? 눈싸움 누가 제가 이겼어? 이겼죠. 어떻게 돌렸어요? 먼저? 아니요. 그쪽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눈싸움을 할 때는 눈을 먼저 피하거나 내리깔거나 그럼 지는 거야.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언쟁이 많이 오고 갔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청문회도 많이 나가고 하더니 말이 상당히 잘한다고. 많이 들었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해야지. 근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큰일 났네. 이거 있잖아. 이거 노부장이 녹음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궁금했죠. 일부러 본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최순실이 주로 얘기하고 예. 본인은 듣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게 최순실 통화 스타일이에요. 원래. 예, 그때 당시 뭐 방송사에는 내를 뭐 20번 했는데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스타일이 따다다다닥 쏘면은 저희는 그냥 네네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최순실의 어법이나 합법이 네. 보통 사람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지시대명사 많이 쓰고 앞뒤 문장 구조가 연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그 평상시에 대화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런 어려움 많죠. 그냥 그거는 그냥 버려요. 버려. 예. 저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최순실의 버려요. 언어 습관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거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분리시키고 그냥 없애버려. 그건이 빙의 되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잖아 무슨 뭐 명사 이런 게 잘 없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쭉 얘기하고 저는 그냥 버려요. 얘기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 때 포스트잇을 제가 제출한 거죠. 이게 업무 지시사항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그렇게 본인은 얼버무려서 막 얘기한 다음에 또 체크합니다. 상대방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했냐고 막 체크하거든요. 네. 최순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본인이- 뭐 거시기야 거시기.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회의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일명요연하게 담당자 정부 해가지고 정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증거 자료로 된 거예요. 서울지검에서. 네. 본인이
발등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최순실 보면 뭐 대포폰도 여러 개 쓰고 한 4개 정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자마다 또 따로 대포폰을 쓰기도 하고 보니까는 마지막 결정은 다 최순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야 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본 최순실은 어떻게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었나요? 머리는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아닌데 영태하고 제가 그 별명을 하나 쳤어요. 근데 제가 별명을 친 건데 스톤이라고. 스톤. 네. 스톤이라고. 함축되어 있네요. 그럼 본인이 엄청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헛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태하고 둘이는 그냥 스톤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톤 헤드. 네. 근데 지금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보면 네. 그 최순실의 어떤 지시를 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최순실의 직원들 네. 거의 다 이제 그 증언하면서 최순실 소위 말하면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명으로도 의리 지킨 사람이 정동춘이 있었네. 그러니까 의리 지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최순실을 옹호하는 파하고 아닌 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제가 그만큼의 자료와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친구들이. 근데 최순실이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그 최순실을 따랐던 그 직원들한테 물론 저하고 다 연관이 돼 있었겠죠. 노 부장한테 물어봐라. 독일에서 자료 갖고 있는 갖고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최순실 회장님이 그러는데 혹시 독일에서 뭐 자료 갖고 온 게 있냐? 그래서 난 없다. 정동춘도 저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노 부장 독일에서 일하고 오면서 뭐 자료 같은 거 갖고 온 거 있냐? 없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지검에서 제출을 하고 청문회 때 박영세 의원님이 삼성 자료하고 녹취 파일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얘네들도 억한 거죠. 저 노승일 부장께서는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럴 줄은 뭐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K스포츠단 만들고 이럴 때는. 아, 그렇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럼 그때 막 스포츠단 만들고 어디서 막 돈 따오고 이런 얘기 듣고 할 때는 네네. 이 정도 뒤에 뭐가 있을지 상상 못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했던 게 이제 독일에 가서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 뒷배가 이제 박근혜다라는 건 이제 대충. 제가 대충은 이제 알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밝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촛불도 일어날 수 있던 직감했군요.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예. 그 노 부장이 직접 그 문자 보내지 않았나요? 최순실한테 입금됐다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를 담당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삼성에서 입금됐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아 근데 돈 문제는 네.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맡기거든. 그러니까. 안 맡기죠. 최순실 씨가 왜 우리 노 부장한테 이렇게 신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독일에 도착을 해서 몇 년?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로 도착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삼성하고 계약을 해요. 딱 보름 만에. 그리고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장남수라고 그 장승호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인척 관계 아니면 돈 안 맡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문회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노승일 그 부장님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사람은 정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도 부장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정동춘 이사장이 뭐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 하면 뒤에서 막 째려본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맡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또 못 믿어가지고 잘랐잖아.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예, 작은 돈에 최순실에 관련된 작은 돈은 맡겼다가 그다음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인척한테. 근데 내가 최순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큰 돈을 막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네네. 직원들 몇 푼 안 주려고 하다가 다 적응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부장한테도 뭐 250 주니 얼마 주니 했다가 예, 예. 약속 안 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애초부터 저를 길게 고용할 생각은 없었고 짧게 바로 가서 독일 가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태할 때까지 얘기했고
영태가 그러면 과거에 썼던 그 친구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1개월 만에 제가 이제 해골당하잖아요. 해골당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사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짧게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요 대목에서 그 노승일 부장이 새로운 학설을 창시했어요. 예. To speak theory. 이쑤시개 이론. 예. 나를 이쑤시개 취급한다. 그렇죠. 쓰고버리네. 예. 그렇지. 이쑤시개는 항상 몸에 안 갖고 다닌다. 두 번 못 쓰죠.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쑤시개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예. 이렇게 버림당하는 경우를 가지고 앞으로 to speak theory를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쑤시개 이론. 오늘 방송 평상시와는 달리 조대진 변호사 또 노승일 부장 스페셜 멤버들이 왔는데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이미 이자였잖아. 이 조대진 변호사는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재미로워. 재미가 있어. 만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피의자 박근혜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심거리는 지금 한참 우리 녹음한 도중에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검찰이 박근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아니면 집에 돌려 일단 보낼 것인가 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우리 정철현 의원께서 예측 한번 하시죠. 제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숫자 게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8대0 헌재 인용도 맞췄고 다 맞췄거든. 원래 그 숫자대로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시간 조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우주의 숫자의 질서에 맞는 거야. 예? 18년 청와대에 살다가 은둔 18년, 정치 18년, 18대 대통령, 그리고 20대 18차 본회의에서 탄핵.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8대0 이렇게 됐으니까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자정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밥 먹는 시간 지금 아마 밥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밥 먹고. 아니요, 밥 먹고 2시 반부터 재개했다더라고. 이제 저녁밥 먹을 저녁은 네. 죽 먹는데. 네, 저녁밥 먹고 아마 이제 또 한 3시간 반 정도 하면 아마 이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조사를 받다가 너무 검찰이 예리한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오늘 다 조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9시 정도 됐을 때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심야 조사를 다음번 차배 조사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는 넘어서 만약에 조사를 계속 한다면 검찰은 오늘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할 거고요. 그렇죠. 한 번에 원하기를 끝날 텐데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면 한 번 더 갈 수 아니 있을 근데 것 같습니다. 12시 넘으면 이제 철야 조사잖아요. 예, 11시 박 넘으면. 대통령이 또 아까 그것처럼 거부하면 어떻게? 영상조사처럼. 거부하면 이제 조사는 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루에 끝내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의 방식상, 변론의 전략상 다음번에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검찰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니까. 제 예측은 예. 이미 뭐 리허설까지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대동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번 나오기는 번거로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한 번으로 합의를 할 것 같고 이제 구속 여부는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심 사항인 것 같아요. 일선 수사검사들도 이제 의견을 내겠지만 저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맞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대한민국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범 다 구속됐잖아. 공범 구속됐잖아. 주범이 박근혜잖아. 맞습니다. 형평성. 그러면 조직폭력배도 주범을 잡아놓고 종범이나 공범들을 좀 봐주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관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친다? 아니 오늘 치진 않아. 귀가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박근혜는 오늘은 안 치고 일단 귀가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수기를 해서 심각한 수기를 해서 이제 결정할 텐데 핵심은 뭐냐? 민심이에요. 민심이 들끓으면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 어제장가요? 보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국민 여론이 87.2%. 그리고 구속영장 쳐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68.8%예요. 자, 그러면 정 의원님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은 치긴 치는데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죠. 자, 조 변호사. 저도 구속영장은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 주변 사람들은 쳤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면 박 전 대통령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기는 할 텐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수수색도 안 했거든요. 충분히 압수수색도 안 했기 때문에 영장은 치지만 기각될 수 있을 정도로만 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또 수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믿고 싶지만 어쨌든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 또 이제 강요죄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로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수사의지 쪽을 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목에서 예. 진짜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법조 사륜 출신이거든.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 지금 최고죠. 제가 구속자 2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검찰 이번에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을 왜 안 했냐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증거 인멸해서 가지고 나올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야. 그렇죠. 그것은 구속영장을 치는데 가장 강력한 명분이거든요. 가보니까 증거를 다 인멸했다더라. 어떻게 또 인멸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보통 이제 박근혜 이 뇌물죄라든가 강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보다는 주거가 일정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인멸 부분이잖아. 구속영장을 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지탄받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치는데 강력한 게 뭐냐면 압수수색을 갔어. 증거가 다 없어졌어. 파쇄기를 다 없애버렸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구속을 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이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어떤 꼼수냐.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영장을 허술하게 신청을 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밀어. 핑퐁. 네. 우리는 열심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근데 법원이 기각했다. 요건 법원이 먹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오늘 칠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은 안 치고 오늘 안 쳐? 한 모레쯤 치고요. 모레쯤 치고 실질 심사는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틀 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예, 거처럼. 예. 2, 3일간 이렇게 한 다음에 결단을 한 것처럼 영장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법조 사륜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 고문으로 검언으로. 됐고요. 노부장답 예측 한번 해보세요. 예측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저는 뭐 체육인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특검은 했다. 특검이면 오늘 했다. 오늘 쳤다 특검이면. 네, 특검이면 오늘 쳤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본인이 검찰 조사도 받아봤고 예. 특검 조사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처음에 서울지검은 느낌상 제가 갔을 때는 애초에 뭐 수사 자체를 덮으려고 했던 뉘앙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한테 검사님 두 분이서 전화 왔거든요. 한 분은 6층에서 전화 왔고 한 분은 10층에서 전화 왔어요. 10층 특수부. 예. 근데 6층에서 전화 온 그 검사님은 오늘 들어오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10층에서 전화 왔을 때는 그럼 내가 내일 가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0층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특검이면 오늘 쳤다. 근데 특검 수사 때는 그러면 수사관들 눈빛이 바짝바짝 하던가요? 아, 그럼요. 특검은 좀 뭔가 틀렸어요. 정말 특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지검에 보다 특검 갔을 때는 조사 자료, 뭐 증거 자료나 뭐 자료들, 그다음 준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돌아갔었어요. 특검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지검에서 제가 조사받을 때는 조금 느슨함 감이 있었는데 특검 갔더니 속도가 상당히 속도가 빨라더라고요. 빠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결제 라인이 간단해. 박영수 특별검사 딱 하나 있어.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층층 시야야. 뭐 그냥 윗선 하다 보면 검찰총장까지 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시간이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느리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오늘 안 치고요. 아까 뭐 이틀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길게 할 것 같습니다. 더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있다가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검찰의 계략설에 좀 한 표를 던지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꾸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의심 안 할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특검으로부터 검찰이 넘어왔는데 압수수색 민기적거리는 거 보고 또 아직도 본인의 생각들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하고 어렵게 우리 노승일 부장 모셨으니까 엊그제 그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송환을 결정했는데 네네. 이제 뭐 불복해가지고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네네. 갑자기 정유라 변호사가 사망해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변호사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 영향은 없는데요. 이제 다만 그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정유라 씨가 제일 멘붕이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략만 확고하다면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하게 되면 항소 결정 날 때까지는 또 딜레이 되는 거죠? 일단 구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그 위에 상급법원으로 가는데 대부분 덴마크에서는 이제 거의 체류에 관련된 부분을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 위에 상급법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되게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 인권재판소에 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꽤 오래까지 최순실 씨의 재판이 갈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정유라 본인의 선택 같아요? 아니면 제3자가 코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순실 씨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네. 노 부장 어때요? 저도 똑같이 최순실 씨 영향이죠. 그러면 네. 그 노 부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네.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네. 야 아버지성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말타는 장면이 이렇게 노승일 부장에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야, 제가 이거-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를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구해야 되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를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좀 감사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승일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예.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완전